야, 아줌마, 거기 걸레질 좀 제대로 해봐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니는 길인데 이게 뭐예요? 목요일 오후 3시 강남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2층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순이는 걸레를 든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 서 있는 것은 화려한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대답하며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그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요즘 청소 아줌마들 수준이 이래요? 나이 들수록 더 꼼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오순이 올해 55살입니다.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죠. 허리가 약간 굽은 듯한 모습과 늘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조용한 말투까지. 누가 봐도 그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소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가 매일 청소하고 있는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유,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죠. 화려한 정장의 여성이 계속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몰렸어요. 순이는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여성의 얼굴을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순이는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임차인들이 건물 관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생각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또 다른 여성이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를 본 순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바로 고등학교 동창생 김미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바닥에 무릎 꿇고 청소하는 순이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25년 만의 만남이었고 게다가 이런 모습으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대체 이 만남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순이가 숨기고 있는 놀라운 정체는 언제 드러날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김미정은 복도를 걸어오면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청소부의 모습을 흘낏 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뒷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미정이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미정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오순이? 야, 너 순이 맞지? 미정의 목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순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미정이 손을 입에 대고 놀란 척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흥미진진한 표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순이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청소를. 응,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순이의 담담한 대답에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미정의 반응이 예상보다 과했어요. 마치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복도에 있던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님 아는 분이세요? 옆에 있던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미정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등학교 동창이야. 옛날에 공부 좀 했던 애인데. 미정의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은 성공했는데 동창은 이렇게 청소부가 된 현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런 미정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계속 걸레질을 했어요. 사실 학창시절 미정은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아이였거든요.
오히려 순위가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정이 화려한 정장을 입은 회사 부장이고 순이는 바닥을 닦는 청소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누가 봐도 미정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순이야, 결혼은 했어? 애들은? 미정이 마치 인터뷰하듯 질문을 쏟아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을 의식한 듯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네,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애는 하나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미정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은근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역시 내가 더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이 빌딩에 입주한 마케팅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 연봉도 꽤 되고 남편도 대기업 다니고 있고.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순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실 미정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임대료를 얼마나 내는지 순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죠. 참, 동창회 때 너 안 나왔지? 다들 궁금해했는데. 네,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 이런 일하면 시간 내기 힘들겠다. 미정의 말에는 은근한 비하가 섞여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걸어왔어요. 미정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미정이 순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순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하자. 그 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욱 잔인했어요. 마치 가난한 친구에게 베푸는 시혜처럼 들렸거든요.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미정이 사라진 후에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어요. 순이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과연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순이는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미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순이가 자신의 전용 청소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여기 좀 와봐. 금요일 오전 미정이 회사 앞 복도에서 큰 소리로 순이를 불렀어요. 순이가 다가가자 미정은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청소한 거 맞아? 이게 뭐야, 완전 엉망이잖아. 사실 그 바닥은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순이가 어젯밤 늦게까지 정성껏 닦았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억지로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닦아.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대답하자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아, 정말. 요즘 사람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어요. 미정은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김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후배 직원이 물어보자 미정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 청소 아줌마가 일을 대충대충 해서. 동창이라고 봐주고 있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되겠어.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창이라고 봐주고 있다는 표현이 특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미정의 호의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동창분이세요? 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그때는 공부 좀 했었는데.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미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우월감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일부러 순이가 청소하는 앞을 지나갔습니다. 야, 순이야. 너도 점심 먹어야지. 어디서 먹어?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 먹어요. 아이고, 가슴 아프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가는데. 미정이 동료들에게 들리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순이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보태서 따뜻한 거 먹어. 순이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정은 억지로 순이의 앞치마 주머니에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동창 정으로 주는 거니까 받아.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그 순간 순이는 정말로 화가 났어요. 자존심을 부린다는 표현이 가장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오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미정이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흘리고는 순이를 불렀습니다. 어머, 미안해. 깨끗하게 닦아줘. 분명히 일부러 흘린 것 같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순이는 묵묵히 걸레로 닦았습니다. 야, 그렇게 대충 닦으면 어떡해. 나중에 누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정말 나이 들수록 더 꼼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대충 일하면 안 되지. 미정의 말이 점점 독해졌어요. 마치 순이가 자신의 호의로 일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층에서 일하는 청소 직원이 지나가다가 상황을 봤어요. 순이 언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순이가 대답했지만 그 청소 직원은 미정을 째려봤어요. 그러자 미정이 화를 냈습니다. 뭐야, 뭘 그렇게 째려봐? 우리가 동창이라 친하게 지내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라 일이나 제대로 해. 여기 고급 빌딩인데 청소 직원들이 이렇게 건방지면 어떡해. 미정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순이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계속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정이 동창이라 친하게 지낸다고 말한 부분이 가장 화가 났어요. 친하게 지낸다는 게 이런 건가요? 공개적으로 모욕 주고 돈을 던져주는 게 친분인가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미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순이야, 내일은 더 일찍 와서 우리 사무실 쪽 청소 신경 써줘. 월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정말로 한계야. 과연 순이는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폭발 직전에 이 상황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월요일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미정이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무실을 완벽하게 청소해 놓으려고 했거든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9시가 되자 미정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순이야, 이리 와봐. 순이가 급하게 달려가자 미정이 책상 위를 가리키며 화를 냈어요. 내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어. 너 청소하면서 뭘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저는 책상 위는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다고. 미정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순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책상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바닥만 닦았습니다. 바닥만 닦았다고? 그럼 서류가 혼자 날아갔단 말이야? 그때 옆 책상에 앉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부장님 혹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금요일에 챙겨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정이 가방을 뒤지자 정말로 그 서류가 나왔어요. 하지만 미정은 사과하기는커녕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이 진짜. 아침부터 사람 놀래켜서. 순이야, 앞으로 더 조심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순이는 억울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혼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미정이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야, 순이야. 화장실 청소 제대로 했어? 네,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러워? 순이가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 일부러 휴지를 바닥에 버리고 물을 흘려놓았어요. 분명히 점심시간에 누군가 일부러 어지럽힌 것 같았습니다. 다시 청소해. 그리고 앞으로는 하루에 3번씩 확인해. 하루에 3번이요? 왜 불만 있어?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냐? 미정의 요구가 점점 무리가 되어갔어요. 원래 청소 직원이 화장실을 하루에 3번씩 청소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순이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딩 관리사무소의 과장이 순이를 찾아왔어요. 오순이 씨 맞죠? 잠깐 사무소로 오세요. 순이가 관리사무소에 가자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직원 태도도 불친절하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김미정 부장님이요. 상당히 화가 나서 연락 오셨어요. 지금까지 봐드렸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정이 관리사무소에까지 민원을 넣은 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경고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겠어요. 다음에 또 민원 들어오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어요. 순이가 경고장을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이건 너무 부당했습니다. 자신은 정성껏 일했는데 미정이 일방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민원을 넣은 거였거든요. 사무소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미정이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미정은 순이를 보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청소업체 직원들 정말 문제야.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하고. 그러게요. 김 부장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는다면서요? 동료가 맞장구 쳤어요. 순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친절하게 말했다고? 그게 친절한 거였나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미정이 순이에게 다가왔어요. 순이야,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내가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바로 해고 안 시켜준 거야. 네. 원래 같으면 벌써 잘렸을 텐데 동창 정으로 한 번 더 기회 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해. 순이는 미정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마치 구원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미정아. 응. 정말 고마워.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간 순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초라한 청소복 차림의 중년 여성.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과연 순이가 말하는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순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화요일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쯤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오순이입니다. 사장님 김비서입니다. 준비하신 서류들 모두 검토 완료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정중한 목소리에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법무팀에서도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미정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순이야, 누구랑 통화했어? 목소리가 좀 달랐던데? 미정이 궁금하다는 듯이 다가왔어요. 순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딸이에요. 학비 때문에 전화했어요. 아, 그래? 딸이 대학생이구나. 등록금 마련하기 힘들지. 미정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순이가 일부러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 입금 현황 보고드립니다. 네, 들어보세요. 전체 임차인 32곳 중에서 한 곳만 연체 상태입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마케팅 플래닛이라는 회사입니다. 김미정 부장이 담당자로 되어 있고요. 순이의 눈이 번뜩였어요. 미정이 다니는 회사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연체됐나요? 2달째입니다. 독촉장도 2번 보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겠어요. 통화를 끝낸 순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순이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미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 혹시 복사기 쓸 줄 알아? 네, 알아요. 그럼 이 서류들 좀 복사해 줄래? 직원들이 다 바빠서. 미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순이가 받아보니 임대계약서와 관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임대료 연체 관련 독촉장도 있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주면 되나요? 오늘 안에만 해주면 돼. 고마워, 순이야. 미정이 나간 후 순이는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달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었구나. 순이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어요. 미정이 자신에게 그렇게 갑질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던 거였어요. 복사를 마친 순이는 서류를 미정에게 가져다 줬어요. 고마워, 순이야. 내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네. 별 말씀을요.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미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요? 네. 통화를 끝낸 미정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순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 미정이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순이는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네. 아니야, 농담이야. 청소 아줌마한테 돈을 빌린다니 말이 안 되지. 미정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짜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순이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어요. 김 비서님,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실로 오세요.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연락해주세요. 네, 사장님. 누구에게 통보해드릴까요? 마케팅 플래닛의 김미정 부장에게요. 임대료 연체 건으로 긴급 면담이 있다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끝낸 순이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길고 긴 참음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순이는 옷가게에 들렀어요. 내일 입을 정장을 사려고 했거든요. 청소복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옷 말이에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어본 순이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초라한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품격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과연 순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정은 내일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수요일 아침 9시 반 마케팅 플래닛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미정 부장님 계시나요? 빌딩 관리 사무소입니다. 네, 접니다. 무슨 일이세요? 임대료 연체 건으로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 긴급 면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주세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임대료 연체 문제는 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2달째 밀린 임대료가 4천만 원이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은 급하게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건물주 만나는 미팅이 있어. 임대료 문제 때문에. 다들 기도해줘. 김 부장님 괜찮을까요? 건물주가 까칠하다던데. 몰라. 최대한 사정해봐야지.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장을 입은 여성 한 명이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플래닛 김미정 부장입니다.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정은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이? 정장을 차려입은 순이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품격 있는 헤어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청소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씨. 아니, 김미정 부장님. 순이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옷은? 제가 이 빌딩의 건물주 오순이입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지. 너가 건물주라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당신 회사도 제 임차인이죠. 순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계약서들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오순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궁금하시죠? 제가 왜 청소부로 일했는지 말이에요. 순이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빌딩을 인수한 후에 임차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서류상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청소부로? 네. 석 달 동안 모든 걸 지켜봤어요. 누가 건물을 소중히 여기는지, 누가 직원들을 잘 대하는지, 누가 양심적으로 사업하는지요. 미정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졌어요.
자신이 순이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랐거든요. 미정 씨, 아니 김 부장님. 당신은 어떠셨나요? 순이의 질문에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동창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시혜를 베푸는 척하면서 모욕했죠. 1,000원짜리 몇 장 던져주면서 자존심 부리지 말라고 했고요. 순이야. 아니, 사장님. 그건.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거짓 민원을 넣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동창 정으로 해고 안 시켜준다면서 오히려 고마워하라고 했죠. 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더 웃긴 건 당신 회사가 임대료를 2달째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그렇게 행동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미정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뭘 몰랐다는 거죠? 당신이. 아니, 사장님이 건물주인 줄 몰랐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순이의 한마디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건물주든 아니든 청소부든 아니든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미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니라 걸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순이는 미정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요? 글쎄요. 3달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순이는 미정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더 큰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앉으세요, 김 부장님. 순이의 차가운 명령에 미정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순이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선 밀린 임대료부터 정리하죠. 2달치 4,030만 원 연체료 포함해서 4,500만 원입니다. 사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렵다고요? 순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김 부장님이 저에게 복사 부탁하신 서류들이에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제 복사해달라고 한 서류에는 회사의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허위 광고 때문이었군요. 고객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계약을 따낸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요?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서 임대료는 당당하게 밀리고 청소 직원한테는 갑질하고 계셨던 거군요. 순이는 내부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님, 법무팀장님께 연락해서 마케팅 플래닛 계약 해지 절차 진행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보증금은 연체료와 상계 처리하고요. 안 돼요. 사장님, 제발. 미정이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서며 애원했어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직원들 걱정을 지금 하시는군요. 그럼 지난 3달 동안 저한테 한 행동은 뭐였나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동창이라고 봐준다면서 1,000원짜리 용돈 주고 관리사무소에 거짓 민원 넣고 매일매일 트집 잡으면서 공개적으로 모욕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요? 그래서 저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김법무 팀장님. 계약 해지 서류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자 미정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사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만 벌 주세요. 직원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네. 뭐든 하겠어요. 첫째, 밀린 임대료와 연체료 내일까지 완납하세요. 네. 둘째, 회사 전체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지난 3달 동안 한 행동에 대해서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직원들 앞에서 청소 아줌마였던 순이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자존심상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셋째, 앞으로 이 빌딩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청소 직원, 경비원, 배달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허위 광고로 피해본 고객들에게 제대로 배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어요.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순이의 조건들은 모두 정당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나가시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주세요.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내부 전화를 걸어 직원들을 불렀어요. 잠시 후 마케팅 플래닛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청소 아줌마. 왜 여기 계시지?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순이는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빌딩의 건물주 오순이입니다. 네. 지난 석 달 동안 청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봤어요.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셨습니다. 순이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미정 부장님은 달랐어요. 지금부터 김 부장님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정말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조용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김 부장이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미정은 순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이야. 아니, 사장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된 짓 했어.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정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미정은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오순이는 다시 그 빌딩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건물주로서 정기 점검을 하러 온 거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청소 상태도 더 좋아졌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복도에서 만난 청소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순이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자 청소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케팅 플래닛 사무실 앞을 지나는데 김미정이 나와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미정 씨.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많이 좋아졌고요. 미정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겸손함과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허위 광고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모든 피해 고객들께 배상 완료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미정 씨가 스스로 바뀐 거예요. 제가 한 건 계기를 만들어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 위치만 생각하면서. 미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들른 순이는 건물 관리 현황을 점검했어요. 관리소장이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건물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임차인들끼리도 더 친화적이고 청소나 시설 관리에도 더 협조적이에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전에는 청소 직원들이나 관리 직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두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특히 김미정 부장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순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원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청소 직원들이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요? 사장님 덕분에 일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순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석 달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이는 빌딩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소유한 빌딩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왔어요. 미정은 순이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와 함께 앉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순이가 그들 테이블에 합류하자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사장님, 저희 김 부장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좀 까칠하셨는데 요즘은 정말 친절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세요. 맞아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저희한테도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미정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미정 씨,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바뀌려는 마음이죠. 순이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부터 저희를 시험해 보려고 청소 일을 하신 건가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험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낙제점을 받았군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의 미정 씨는 합격점이에요. 순이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카페를 나서며 순이는 마지막으로 빌딩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순이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짜가 가짜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는 결국 이깁니다. 겸손함은 오만함을 넘어서고 진심은 가식을 뛰어넘어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주고 진정한 성공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이의 마지막 미소처럼 우리도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